네, 조금 전에 그 강백신 검사가 나와서 법과 원칙 이런 얘기 하시던데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희 뉴스타파를 상대로 한 수사 전 과정이 저는 불법으로 점철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법원이 압수수색을 허락하지 않은 범위에 대해서도 저희 집에서 압수수색을 하면서 불법 압수수색이 진행됐습니다. 저희 집에서는 노트북을 들여다볼 수 없도록 법원이 허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에 있는 노트북, 심지어는 저희 딸아이가 쓰는 노트북까지 다 분해해서 외장하드 물려서 다 열람했습니다. 이메일을 2,000건이 넘는 이메일을 다 열람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인데 그게 제대로 진행돼서 여기에 따른 처벌을 다 받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지금 국민의힘에서 윤석열 커피라는 프레임으로 수사 시작부터 계속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저희 보도를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윤석열 씨가 커피 타줬다라는 보도를 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저희가 매우 오랫동안 참았는데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전 법무장관 한동훈, 전 방통위원장 이진숙, 현재 국회의원 박종훈 세 분에 대해서 민형사상 소송을 지금 제기해 놓은 상태입니다. 열심히 재판하고 열심히 소송해서 반드시 처벌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아까 김승원 의원님께서 보여주신 그 통화 녹취소 조작, 그게 이제 강백신 팀에서 저를 수사할 때 제가 이제 제 수사 기록을 보니까 앞서 이제 대장동 사건에서는 재창희 형을 실장님으로 둔갑을 시켰잖아요. 그리고 그걸 법정에서 제출을 했는데 제 사건에서는 지금 오늘 조우영 씨 나와 있지만 조우영 씨와 제가 통화한 사실이 없습니다. 2021년 10월 26일에 90분 동안 만난 적만 있어요. 근데 저와 조우영 씨가 통화를 4번 한 것처럼 녹취소를 조작을 해놨습니다. 통화 상대방을.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실수가 아니다. 왜 하필 강백신 팀에서 자꾸 이런 녹취소 조작이 나오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반드시 이제 수사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오늘 강일민 검사 나와 있는데 강일민 검사가 당시 강백신 밑에서 저희에 대한 이제 압수수색을 제 휴대전화 3대를 집에서 이제 가져갔다가 4개월 후에 제 휴대전화를 돌려주면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원래 휴대전화를 돌려줄 때는 제 휴대전화에 있는 전자정보 삭제 폐기 확인서를 주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나마 저희가 기자니까 그거라도 준 거지 일반인들한테는 그거 주지도 않더라고요. 근데 제 휴대전화를 돌려주고 당신 휴대전화 정보를 모두 다 지웠어라고 하면서 동시에 제 휴대전화 3대 중 1대에 대한 전체 전자정보를 압수해 갔습니다. 영장 없이 그걸 압수해 갖고 경향신문 이호상 기자에 대한 휴대전화 정보도 전체를 강일민 검사가 지휘해서 D넷에 올라갔어요. 강백신 팀에서 다 이루어진 일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해야 되고요. 저는 또 오늘 여기 이창주 수사관, 중앙지검 반부패 수사관 나와 계신데 저희 집에 아침에 새벽 4시부터 기다렸대요. 아파트 복도에서.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딸아이 학교 데려다 주려고 나왔더니 8시 한 30분경에 저희 아파트 복도 엘리베이터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다가 저한테 검찰 수사관증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제가 알겠다. 아이를 그러면 일단 학교에 보내야 되니까 같이 가자. 안 된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부인한테 데려다 주라고 해요. 그래서 집을 문을 열고 현관문을 들어가서 부인한테 애를 좀 데려다 줘라. 지금 압수수색이 들어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말을 못하게 합니다. 들어가서. 그래서 제가 영장 있냐 그랬더니 영장이 없대요. 에? 압수수색 영장을 안 갖고 그 영장 와서 지금 영장을 갖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영장이 없이 저희 집 문을 개폐해서 못 닫게 강제로 잡고 결국에 저희 애는 걸어갔죠. 학교를 늦었겠죠. 제가 수사관과 신랑이 한 모든 모습을 저희 초등학교 6학년 딸이 다 지켜봤죠. 그리고 나서 들어와서 제 휴대전화를 밑에서 검사가 영장을 들고 오더라고요. 한 20분 후에. 그리고 그 영장을 저한테 주면서 제 휴대전화를 압수를 해갔는데 당시 제 휴대전화가 삼성 갤럭시 S22였습니다. 집문 방식으로 잠금 설정이 돼 있었고 근데 그 휴대전화를 본인이 임의로 열었어요. 어떻게 열었냐고 하니까 설명을 안 합니다. 근데 식탁 위에 보니까 실리콘 골무 같은 게 있어요. 이걸로 열었냐? 대답을 안 합니다. 근데 문제는 제 휴대전화를 압수하면 바로 봉인지에 넣어야 됩니다. 휴대전화가 오염되지 않게. 근데 제 휴대전화를 열어갖고 4시간가량을 봅니다. 그리고 자기 휴대전화 아이폰으로 찍어서 어딘가로 계속 보내고 전화를 하고 보고를 하고 있어요. 오전 8시 50분경 제 휴대전화를 압수해서 제 휴대전화가
검찰의 압수수색 봉인지에 밀봉된 것은 오후 5시 반입니다. 8시간 동안 본인들이 휴대전화를 보면서 뉴스타파 그 단톡방이나 이런 것들을 다 열어보면서 그런 것들을 계속 보고하고 있고, 나중에 제가 디지털 포렌식 하러 갔더니 휴대전화를 또 바로 포렌식을 안 해요. 포렌식 하다가 먹통될 수 있다고 캠코더로 제 휴대전화를 4시간을 촬영했습니다. 근데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이재명을 잡기 위해서 한 수사인데 제 영장에 민주당에서 김병욱 의원이 저한테 뭐 자료를 줬다 그러고, 제가 뭐 허재영 기자한테 자료를 줬다 그러고, 지금 강백신 검사 뭐라고 합니까? 법원에서 영장 발부한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영장 발부 사유가 다 거짓말이에요. 지금 수사 결과 재판하고 있는데 뭐가 나옵니까? 저희의 범죄 사실이 나왔나요? 제가 민주당이나 이재명과 무슨 관계가 있는 게 나와요? 단 하나의 증거도 안 나왔어요. 예. 제가 또 한 말씀만 좀 더 드리겠습니다. 예. 조금만 더 들으세요. 예. 아니, 충격적인 내용인데요. 예, 한 말씀만 좀. 이게 이제 정치적인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의원님들? 요 사연이 뭐 여야의 정치적인 건 아니라고 저는 보고, 그런 여야 과정 속에서 이렇게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예. 말씀해 보세요. 예. 예. 제가 예. 제가 들어보세요. 예. 예. 제, 예. 저 국힘당 의원님, 예, 김우철 참고인,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참 미안하다고 사과도 드리고 싶어요. 예, 말씀해 보세요. 예, 국힘당 의원님 좀 들어보세요. 제가 10시에 가서 새벽 4시까지 조사받으면요, 검사가 이미 질문 답변지를 책처럼 다 써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질문 중에 이재명이라는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제가 검사님한테 이 질문에서 이재명이라는 이름은 나올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넘어가요. 그러면 조사가 다 끝나고 나서 새벽 한 4시나 5시 돼가지고 그 이제 인쇄를 해서 그걸 줍니다. 그 과정에서 변호인 참석하에 그 조서를 다 보면 이재명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까 질문할 때는 이재명 물어서 내가 그거는 관계없지 않느냐 해가지고 알았다 해놓고는 왜 이 서류에는 다시 썼느냐, 이거 지워달라 이러면요, 이거 어디 등록돼서 절대 지울 수 없다 그럽니다. 그리고는 이거 삭제 줄 긋고 지장 찍어라 이럽니다. 이런 거는 여야를 떠나서 우리가 이 선진화된 제도가 아니잖아요. 이런 거는 고치라고 제가 오늘 지적 말씀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그러면 선거 끝나면 국힘당이든 민주당이든 당직자들이 전부 다 검사한테 가 사전에 조사받고 당무 집행해야 됩니까? 저는 엄연히 민주당 당직자고 제가 대외적으로 윤석열 명예훼손한 사례가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명예훼손했는 게 있으면 첫날 조사에서 이미 저는 유죄를 받았어야죠. 그런데 국힘당 그러면 당직자는 선거 끝나고 조사받습니까? 그래. 예. 네. 검사의 답변 기회를 좀 줄까요? 그럴까요? 네. 네. 아니. 네. 네, 잠깐만요. 이거 예, 김승원 의원님. 자, 특별하잖아요.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한국일보 기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저는 이제 수사 기록을 통해서 알게 된 거고, 제가 알게 된 것만 말씀을 드리면 김만배 씨에게 돈을 빌렸다라는 이유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그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아마 그분의 부모님께서 농사를 지시는데 아마 그 농산물을 김만배 씨에게 고맙다고 보냈던 것 같고, 김만배 씨가 반복해서 받는 그 과일 상자가 미안해서 과일값을 좀 챙겨서 보내준 것 같습니다. 그걸 이 분과 김만배가 작당 모의를 한 하나의 증거처럼, 그러니까 온 가족이 모여서
김만배와 작당부의를 한 것처럼 수사를 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 기록들을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심적 고통을 느끼다가 자기 고향으로 가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일보 기자분께서요. 네,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 예. 아니 저는 죄송하게도 정말 죄송하게도 처음 들었습니다. 정말 죄송하고 미안합니다.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저는 지금 처음 들었네요. 예. 자, 예, 말씀 다 충분히 하셨습니까? 예, 그 다음 의원님들 질의하시고 예, 세 분 들어가시죠. 예, 그럴게요. 그러면 우리 김일민 기자, 강일민 증인, 네, 강일민 증인 검사 이야기 하시겠습니까? 네. 예,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하세요. 봉 이 기자 과정 속에서 예, 진실을 이야기하세요. 네네네. 제가 선서를 했기 때문에 진실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 기자님께서 다소 오해를 하고 계신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봉 기자님의 휴대폰에서 선별을 한 다음에 불필요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삭제, 폐기 지휘를 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 기록에도 나와 있고요. 그것은 23년 10월경에 이미 제가 삭제, 폐기 지휘를 했습니다. 따라서 재압수를 하려고 해도 압수할 대상이 없는 겁니다. 또 저는 압수 지시를 한 사실도 없고요. 다만 압수 목록 교부서가 늦게 나간 것은 휴대폰은 매우 중요한 증거물이기 때문에 본인 대면 교부가 원칙입니다. 그래서 기자님이 나오신 날 휴대폰을 교부하면서 미처 드리지 못한 압수 목록 교부서를 그날 늦게 드렸을 뿐입니다. 그래서 다소간의 오해가 있었을 것 같고요. 아까 제가 드리고자 했던 말씀이 조금 있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 정영학 녹음 부분은 제가 15년에 수원지검에 수사할 때 제가 들었던 기억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영학의 주무검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정영학을 봐주고 어쩌고 할 이유가 전혀 없고요. 그리고 남욱 씨의 항소심은 제가 전혀 관여를 하지 못했고 저는 그 어떤 부장으로부터건 외부에서건 그 어떤 것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제가 그분을 봐주려고 했으면 애시당초 구속 기소를 하지 않았겠죠. 저는 그때 로비스트로 예금보험공사가 수사 의뢰한 모든 분들을 제가 다 구속 기소했을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금 이제 예, 들어가세요. 예. 또 의원님들 질의를 통해서 진실이 서로 확인될 겁니다. 오늘 서로 이야기하는 과정 속에서. 그리고 제가 아무리 봐도 이게 그렇게 수사할 내용이었습니까? 조우영 증인이 가서 수사 받았고 그냥 커피 얻어먹고 나왔다는 거 그 사실 아닙니까? 이게 이렇게 많이 서영교 통신기록까지 털어야 될 내용인지는 다시 한번 보고 그 과정 속에서 결혼식에서 만난 누구요? 결혼식에서 만난 사돈의 누구까지 털었다고 하니까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엄청난 사건들이 오늘 공개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향후에도 그리고 그 전에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검찰에 관한 문제점들이 제기됐는데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요. 예, 다음 국민의힘의 윤상현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윤상현 참고인, 유병호 증인, 유병호 증인 나오시고요. 우리 김태효, 유병호 증인 어디 있어요? 저는 문재인 정부가 이 이대준 씨를 자진월북으로 몰아간 거, 이것은 공소시효 없는 국가 폭력을 문재인 정부가 행한 거고 희대의 국기 문란 사건이고 또 이대준 씨를 2번 죽은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파사 현장의 자세로 국정원이나 감사원이나 국기를 다시 세운다는 거, 그건 당연한 겁니다. 맞습니까, 유병호 증인? 예, 그거는 저희 지무감찰 사항에 당연한 그렇죠. 임무입니다.
그런데 2020년 9월 20일 오후 3시 31분 이대준 씨가 북한 해역에 있다는 것을 SI 정보를 알았습니다. 그때 우리 측에서 안 것은 구조 요청을 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눈 밑에 검은 티가 있어 거기 죽기 일보 직전이야. 그것을 문재인 정부 사람들이 100여 명이 인지라고요. 그 누구도 그 사람을 구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대준 씨 생명은 파리 목숨이었다. 최근 미국 이란 한 거 보십시오. F-15 이글에서 무기 체계 이 장병을 구해냈는데 수십억 달러를 쓰고 100여 명이 들어가서 구출해낸 라이언 일병 구합니다. 2011년 이스라엘의 샬리트 병장을 살리기 위해서 이스라엘은 하마스 그 인질을 1027명하고 바꿉니다. 이게 국가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이 정부는 아무것도 안 했다. 파리 목숨 쳤다. 사실 중국제 구명조끼를 입었다. 이 붕대를 했다는 거 SI 정부는 다 알고 있었죠. 그런데 그러면은 만약에 붕대를 이 중국 측으로부터 어선으로부터 만약에 그렇게까지 대접을 치료를 받았다면 당연히 모선에 연락을 했어야죠. 그런데 연락을 못 했어요. 왜? 중국제 구명조끼를 왜 입고 있습니까? 입고 있질 않았어야죠. 결국 중국제 구명조끼를 입었다는 것은 중국 어선이 북한 경비장이 넘기려고 하는 그런 위급 상황이 있으니까 이 사람이 구명조끼를 입고 뛰어내린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자질월북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이 사람이 그 주변에 있는 동료 선원들한테 어업 지도선에 있는 공무원들한테 방소복을 입어야 3시간 이상을 수용할 수 있다. 만약에 저체온증 때문에 방소복이 없으면 죽는다라고 매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왜 거기에 뛰어듭니까? 방소복이라고 입어야죠.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조류도 역방향이었어요. 근데 왜 그런데 자진월북합니까? 구명조끼 어업지도선에 윤석열 참고인 있습니까? 없어요. 한국제만 있어요. 중국제 간단체가 있는 어업지도선 무궁화 10호에 없어요. 자진월북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증인께서는 자진월북으로 몰아갔어요. 2020년 9월 해경 수사정보국장 할 때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한번 띄워보세요. 어디 갔어요? 저거 한번 보십시오. 구명조끼 등 착용할 때 이동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왜 중국제 구명조끼 얘기 안 왔습니까? 지금같이 왜 그런 얘기 안 했어요? 일부러 몰아가려고. 야, 가만히 있어. 이따 끝나고 하세요. 일부러 몰아갔어요. 왜? 김홍희 청장하고 참고인하고 둘이서 결탁을 해서 청와대 하명을, 그게 민정수석실인데 국가안보실 하명을 받고 차진월북으로 몰아간 거예요. 왜 몰아갔냐? 본인 아까 경무관 때 징계 받은 적 있죠? 안 받았다고 했죠? 징계 받았잖아요. 2018년 그냥 받았어요. 한참 전에 그래, 2018년 받았잖아. 징계를 받았어. 에? 성능 검사 단장 해가지고 공기부양정 부실한 거 해가지고 징계 받았어. 근데 왜 아까 거짓말해요? 징계를 받고 경무관에서 그 당시에 저 할 때 경무관이었죠. 그런데 치안감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어떻게 징계 이게 도움이 안 되죠. 그러니까 김홍희 청장하고 총대 매기로 한 거 아닙니까? 왜? 그 당시에 인천해경서장 신동삼 자진월북으로 못한다고 했어. 중부해양경찰청도 못한다고 했어. 그래서 본청에 있는 참고인이 그걸 했다는 거. 그래서 본인이 총대를 메고 했는데 어디 와가지고 오늘 윤석열 정부에서 정치보복 당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최근에 인천지방법원에서 참고인이 낸 거 전부 다 기각당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참고인이 문재인 정부 국가폭력에 잠깐 계시죠. 사실과 다른 문재인 정부 국가폭력에 부양을 했다는 거 부역자라는 잠깐 좀 이따 훼손하시는 좀 이따 얘기하세요. 좀 이따. 그다음에 유병호 제가 시간 우리 드릴게요. 증인님 이게 제 판단이 틀렸습니까? 맞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김태호 우리 증인은 아까 정태호 증인이 얘기한 거에서 반박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네,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팩트에 대해서 여기 길게 말씀드리는 그렇고요. 종합적인 증거하고 그다음 맥락, 그다음에 관계 법리에 따라서 그다음에 감사원의 그 정확한 정교한 시스템에서 처리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만 감사 결과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진상규명 점검이었는데 자진월북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리고 건의드리면 전문 직업인들이 그 열과성으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시대가 바뀌더라도 좀 존중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주인께서는 자진 월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제 총장 그 당시 총장이었는데 총장은 뭐 세세한 보고서를 읽고 보고받고 그러진 않습니다. 압축된 보고서를 받은 지금 기억한 바로는 자진월북으로 단정할 수 없답니다. 자진월북으로 단정할 수 없다. 네, 단정할 수 없다. 예. 자, 예.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말씀하세요. 네네. 아까 정태호 의원님께서 2022년 5월 27일에 미국 정부가 형사사법공조로 필요한 게 있느냐 정보를 드리겠다 했는데 해경이 여기에 답을 안 하고 당시 저희 국가안보실에도 알려주질 않았습니다. 최근에 제가 이걸 언론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아마 알려줬으면 좀 늦추면서 미국 정보도 받고 좀 더 객관적으로 검토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었으면 감사하겠고요. 국가안보실의 역할은 단 하나였습니다. 전 정부에서 이제 유족들한테 정보 공개를 막고 있으니까 재판이 진행 중인 항소를 취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22년 5월 26일에 NSC 결정이 났고 그걸 이행하기 위해서 저도 이제 부처 사람들을 만난 거고 그 결과가 6월 22일 항소 재판 기일보다 조금 앞서서 6월 16일 날 이제 최종적으로 해경의 수사 결과가 발표된 겁니다. 그래서 국가안보실은 그 이후에 감사나 무슨 고발이나 전혀 원하지도 않았고 관심이 없었고 그냥 정보가 필요한 만큼만 유족들에게 공개되면 좋겠다 그 미션을 수행한 것이고요. 그리고 월북이다 아니다 판단도 할 권한도 없었습니다. 그냥 가장 객관적으로 어떤 것도 입증할 증거는 없다 이렇게 해서 네. 상황을 끝낸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그게 언제라고요? 아까 김태호 증인? 그렇게 해서 22년 6월 16일 날 항소를 취하고 22년 6월 16일. 예, 항소를 취하고 모든 조사를 공식적으로 종결한 겁니다. 네. 네. 예. 그리고 윤성현 예. 증인 말씀하세요. 예. 네. 예, 윤상현 의원님 아까 말씀 중에 제가 조금 흥분해서 이렇게 말을 끼어든 거에 대해서는 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 사실과 다른 얘기 또 언론의 일부 노출된 얘기를 그냥 여과 없이 좀 하신 것 같아서 저도 고생하다 퇴직한 사람으로서 잠깐 이렇게 했었던 건데 그 결례를 용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째, 의원님께서 방수복 얘기를 여러 번 하시는데 바다에 조금이라도 관여하신 분들은 압니다. 이 방수복은 생존복입니다. 한 3시간 아까 얘기해 주셨는데 3시간 떠 있을 수 있는 거지 그것을 입고 이동할 수 있는 이동용이 아닙니다. 구조에 올 때까지 거기서 상당한 부력제가 들어가 있어서 내가 움직이고 싶어도 움직일 수가 없고 주로 그 유사한 자리에서 구조 세력이 올 때까지 떠 있는 자리입니다. 그것은 지금도 인터넷 찾아보시면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전혀 근거가 될 수 없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중국제 조끼라고 하셨는데 한자가 쓰여져 있다라는 것을 이제 SI 정보를 통해서 알게 나라는데 이 한자가 사람이 쓴 필기체인지 또는 인쇄체인지 또 그것이 중국에서 쓰는 간자체인지 우리가 쓰는 정자체인지 또 본인이 어떤 유사시에 여러 조끼들이 이제 말리고 할 때 이제 같은 위치에서 이렇게 여러 개가 혼재될 수 있으니까 표시하기 위해서 만약에 그 사람 이름이 김이면 김씨라고 표시한 건지 전혀가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분석하는 데는 꽤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2차 발표나 3차 발표 때 명확하지 않은 것을 얘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제가 여러 말씀 드리는 것보다 3년 동안 재판했던 그 우리 서해 사건 형사 재판에서 이 구명조끼가 한자가 있었다는 걸 통해 가지고 이것이 중국제인지 또는 어디서 습득한 건지는 전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갖고 허위라고 얘기할 수 없다라고 일단은 판단했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이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저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이 실종자가 저는 실종자하고 아무 관계도 없고 어떻게 보면 바다를 업으로 삼았던 한때는 동료였던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객관적으로 드린다는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이 20년 9월 21일 01시 35분에 당직실을 이탈하면서 부당직관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멘트가 이겁니다. 다음 당직 인수인계 할 때는 원래 잘 아시겠지만 당직을 인수인계 할 때는 그 서명을 합니다. 정당직관이. 그런데 다음 당직이 언제 들어오냐면 4시에 바뀌는데 보통 20분 전에 인수인계를 하기 때문에 03시 그러니까 새벽 3시 40분에서 45분 사이에 보통은 인수인계가 이루어지는데 1시 35분이면 약 2시간 전 아니겠습니까? 2시간 전에 이탈을 하면서 부당직관한테 인수인계에 네가
그냥 내 소위 말하는 우리가 쓰는 가라 사인을 해라고 얘기까지 하고 나갑니다. 이것은 첫째는 2시간 이내에 돌아오지 않겠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인데 실종이라는 그런 우리가 일부 주장하는 사람과 전혀 배치되는 말이고, 또 한 가지는 인수인계 때 내가 없더라도 날 찾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부당직관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거짓 사인을 하고, 그리고 당연히 무슨 일이 있겠지 하고 그 다음날 보통 11시나 11시 반에 식사 때 모이면서 서로 안부도 묻고 또 다음 당직 또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12시에, 낮 12시에. 그때 이제 들어갈 준비를 해야 되는데 식사 때도 안 보이고 해서 그때서야 찾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2시간에서 길게는 약 10시간 이상을 확보하고 확보한 사람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려고 했겠습니까? 실족이겠습니까? 저는 그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 의문을 좀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월북이다 아니다라는 것은 정말 확정적으로 100% 얘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나 모든 가능성을 갖고 국민들께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없어졌다는 걸 알고 온 바다를 다 수색하면서 찾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 예. 네. 그 당시에 어디에 있는지 쭉 찾고 찾았던 것으로 전부 다 기록되어 있다는 말씀을 그리고 드리면서 예. 네. 동료의 진술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네. 당시에 이거는 최근이 아니고 당시에 이제 그 20년 9월 1일 날 실종자가 없어지고 난 다음에 인천 해경에서 그 동료들이 있지 않습니까? 무궁화호 같이 탄 여러 동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지금 언론에는 월북했을 가능성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동료가 동료에게 월북 가능성을 얘기할 수는 없는 건데 저 말씀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일부에서 얘기하는 실족을 얘기하는데 동료들이 여러 사람들이 지금 수사 기록에 편철이 돼 있습니다. 실족 가능성은 거의 없다. 우리가 그동안 바다를 이 연평 해역을 많이 자살을 했으면 차라리 자살했을 거라고 생각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라고 이제 물어보니까 여기서는 실족할 수는 전혀 없는 상황이고 여러 가지 구조라든가 위치라든가 상황이, 자살은 왜 생각했냐가 하니까 늘 경제적인 것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다, 그런 고민이 많았기 때문에 또 동료들로부터 채무도 많았기 때문에 우리는 혹시 이 사람이 없어졌다면 자살 가능성 정도는 생각을 했었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있는 그대로 그때 발표가 되었던 것으로 돼 있고 의도적으로 삭제했다는 것에 대해서 그게 아니라고 판결이 나온 거 아닙니까? 자, 다음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동화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호 증인 나와주시겠어요? 네, 증인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그 월북 판단을 뒤집는데 뭐 아까 증언하시기로 별다른 뭐 역할한 거 없다라고 하셨죠? 예. 네, 알겠습니다. 증인 2022년 5월 24일 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군사 기밀 정보 정식 취급 인가도 없이 보고받고 본 적 있습니까? 사전 사령관도 다 인가를 받고 사람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인가를 받고 봤다는 겁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 본인이 인가를 받고 봤다는 얘기인 네네. 거죠? 네. 자, 증인 정식 인가 명부에 언제 올라오는지 아십니까? 그건 정확히 제가 모르겠습니다. 7월 29일입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증인이 SI 비밀 취급 인가 명부에 이름이 처음 입력된 게 2022년 7월 29일 승인된 것으로 나오는데 그 전에 본 것은 정식 승인 없이 본 거 아닙니까? 정무적으로 이제 공식 임명돼서 업무를 시작했기 때문에 현장 사령관도 그것을 다 감안해서 사전 인가를 그것은 구도로 법적 내린 판단을 것으로 받아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군사기밀보호법입니다. 군사기밀을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탐지하거나 수집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이 법 아시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네, 관련 뭐 수사를 잘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증인 SI 그 정보 열람한 그 당일 NSC 개최했죠. 2022년 5월 24일. 증인이 주관한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NSC 상임위원회. 네네. 그 개최에서 무슨 논의하셨습니까? 실무위원회입니다. 네. 실무조정위원회. 네. 무슨 논의하셨습니까? 전 정권에서 이제 정보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데 그 항소를 취하하고
수사를 종료할 수 있느냐 이런 의견을 각 20 부처와 아까 알겠습니다. 아까 얘기하실 때 5월 26일에도 그런 논의를 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항소 관련하고 정보 공개 관련해서만. 자, 당시 주진우 법률 비서관도 참석했죠. 그건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 하는데 네. 참석을 안 했더라도 이게 항소 치와와 관련된 법률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안보실이 법률 지식이 없어서 아마도 법률비서관실에 자문은 구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자문을 구한 것과 그 회의에 참석한 것과는 다르잖아요. 참석했는지는 제가 정확히 기억을 아, 못 하겠습니다. 기억 안 납니까? 그러면 윤석열 정부에서 NSC 때 법률비서관 보통 참석 안 했죠? 법률 사안이 있을 때만 저희가 초청을 해서 의견을 청취한 적이 있습니다. 법률 사안이 있을 때는 NSC 이건 아니더라도 많이 참석했다는 겁니까? 한두 번 있는 걸로 기억합니다. 한두 번 있다는 네네. 겁니까? 알겠습니다. 네. 증인 2022년 6월 10일 그 회의 국방부랑 해경 불러서 안보실에서 회의 개최하셨죠? 아까 예, 그게 5월 26일 NSC 회의의 이행을 위한 준비 모임입니다. 자, 이 회의를 보면 그 공동 발표를 증인이 주관을 합니다. 왜 공동 발표를 국방부와 해경을 주관합니까? 안보실. 그날 주제는 항소 취하 날짜를 정하는 것이고요. 그걸 6월 16일로 하고 그리고 국방부와 해경이 각자 어떻게 하겠다라고 초안을 가지고 와서 공유를 받았습니다. 국방부와 해경이 어떻게 할 게 뭐 있나요? 그 항소를 취한 항소 당사자도 아니고 한데 그리고 여기 보면 네. 기자회견을 하는 일시 발표자 시기까지 다 증인이 정합니다. 왜 이런 거 정합니까? 왜냐하면 5월 26일 NSC에서 두 부처가 합동 발표회를 하기로 정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항소 취하에 관해서 왜 두 부처가 합동 발표를 하냐고요? 그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항소 취하는 해경하고 국가안보실이 당사자고요. 그다음에 국방부하고 해경이 주무 부서기 때문에 서해 공무원 사건을 공식 조사를 종료한다는 발표는 두 부서가 하는 것입니다. 국방부가 공식 조사를 종결한다는 발표를 한다고요? 해경이 그런 발표를 하고 국방부가 1차 소스 자료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함께 합석한 이 회의에서 국방부는 2020년 9월 24일 최초 발표한 내용과 북한 주장에 차이가 있어 관련 정보를 다시 종합 분석한 결과 최초 발표했던 내용이 틀리지 않았음을 재확인했다. 그렇습니다. 돼 있죠? 네네. 아까 근데 증인이 증언할 때 최초 발표했던 내용이 월북이 아니다라는 발표라고 희한하게 말씀하시던데. 24일 발표는 북한이 우리 국민을 죽이는 만행을 저질렀다고요. 27일 발표가 검색을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24일 오전에 그렇게 발표하고 오후에 네. 월북 가능성이 높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24일 발표입니다. 실종자가 구명조끼를 착용한 점, 신발을 어업 지도선에 유기한 점, 소형 부기물을 이용한 점, 월북 의사를 표명한 점이 식발된 점을 고려해 자진 월북을 시도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국방부는 밝혔습니다. 이게 24일 의견입니다. 저한테 와서는 국방부는 지난 정부의 월북이라고 확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방부 보도자료 가져와서 증인이 그 보도자료 직접 수정했죠. 이렇게 발표해서는 안 된다. 전혀 아닙니다. 그날 사인펜도 들고 있지 않았습니다. 수정한 적이 없습니다. 의견이 같았습니다. 네.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김성구 단장이 지금 증인이 아무런 조사도 없이 새로운 증거도 없는데 그 보도자료를 손에 끄고 수정했다라고 증언했습니다. 사실 아닙니까? 그거는 아마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시면서 그렇게 결론을 내놓고 이제 질의응답을 몰아가시니까 정확하게 의사 전달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저는 맹세코 지운 적도 없고 펜을 든 적도 없습니다. 자, 마지막 새로 판결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정보본부는 새로운 정보및 첩보가 없기 때문에 종래 정보 보고서에 바뀐 것이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으나 증인께서 해경이 최종 수사 결과 발표할 때 국방부도 같이 발표하라. 국방부 입장이 너무 약하다. 이런 얘기 하셨죠? 둘이 같이 발표하는 것은 NSC에 같이 들어온 국방부 해경도 동의한 내용이고요. 국방부의 입장이 약하다 그 얘기는 처음에 설명을 충분히 못 들었을 때 제가 국방부의 입장을 오해했었는데 들어보니까 저랑 의견이 같은 겁니다. 그래서 잘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날 그렇게 다 이루어졌죠? 그렇습니다. 네, 나경원 의원님,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님 질의하세요. 네, 이 판결문 보면 서해공무원 사건 판결문 보면은 망인의 월북이냐 아니냐에 대한 사실 확정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그래서 판결문이 마치 망인의 월북을 인정했다고 읽으시는 것은 맞지 않다는 말이고요. 재판부 강조사항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월북 여부에 대한 사실 확정이 아니고
그리고 검사가 제기한 공소 사실에 대한 답변으로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즉 증거 부족으로 유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 것이라서 이건 2심 가서 반드시 밝혔어야 하는데, 국정원의 셀프 감사와 그리고 항소 포기로 한마디로 어떻게 됐느냐, 서해 공무원 사건의 문건 삭제 지시에 대해서 삭제 지시는 인정했으나 원본이 있다는 이유로 무죄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진실을 밝히지 못한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다. 이것이 다 문재인 이재명 정부의 삼박자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정상우 증인. 자, 통계 조작 얘기가 나오는데요. 자, 이 부동산 통계에 대한 것은 통계 감사는 감사원이 경실련 등 여러 기관에서 이 통계 조작 이야기가 나와서 연례 감사 계획에 따라서 감사한 것 맞지요? 예, 연간 감사 계획 2022년도 연간 그러니까 감사 갑자기 어떤 보복성으로 한 것이 아니다. 맞죠? 예, 출발 그렇습니다. 예. 윤성원 전 차관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예. 아니 속 시원하게 증인 선서하고 확실하게 얘기하시죠. 예, 말씀하십시오. 예. 근데 오늘 이야기가 전부 다 이 뭐 통계 조작 압박한 적 없었는데 이 감사원이 압박 감사를 했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는데요. 감사원 감사 결과 보고서가 960쪽인가 됩니다. 거기에 이 붙어 있는 자료, 이 카톡방 자료를 보면 명확하게 나옵니다. BH, 자, 카톡방에 이렇게 나와요. BH 입맛에 맞게 잘 해줘라고 하셨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저 수치 고치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 얘들아, 국토부에서 낮추란다. 낮추자. 이게 다 부동산원 그 직원들의 카톡방입니다. 세 번째. 자, 국토부 담당 사무관이 다 차관과 I와 행정관 X 하고 대화를 한 후 보냅니다. 0.13 하나만 가시죠. 살려주세요. 크크. 이 카톡 다 위조된 겁니까? 자, 네 번째. 안 좋으면 바로 제2비서관님이 전화옴. 더 억울한 것은 집값 오르는데 기여 1도 안 했는데. 아니 이 카톡방이 다 위조된 겁니까? 이거 보면 명백하게 이 문재인 정권에서 그 집값 통계 조작한 거 다 나왔는데 이제 와서 이 조작 수사라는 겁니까? 조작 감사고 압박 감사입니까? 지난번에는 모포 2장 갖고 심파 타령을 하더니 오늘은 진짜 압박 감사로 다 심파 타령이에요. 모포 2장 나무 뭐 이거 보니까요. 제가 날씨 찾아봤어요. 2022년 9월 16일에 최저기온 서울 22도, 최고기온 29도인데 뭘 추워서 진술을 모포 2장 갖고 벌벌 떨면서 진술을 그렇게 합니까? 참. 자, 세 번째 녹취록 좀 튀어보세요. 그래가지고 나를 다 원흉으로 몰고 가고 그거를 딱 한 거지. 그러고는 신앙님이하고 9월 17일인가 그 대화해갖고 윤석열한테 뒤집어 씌워놓고 녹취해놓고 그 선거 3일 전에 뉴스타파에서 까고. 그렇지. 그거 신앙님하고 이제 저기 그거 옛날에 그거 똑같은 거짓 한 거잖아. 김만배가. 맞아요. 신앙님이 불러가지고 그걸 녹취록을 왜 만들겠냐고. 그러고 말이 되냐고. 그걸 3일 전에 또 그걸 이 사건 터지고 나서 녹취록이 만들어졌잖아. 그러니까 이게 다 저기하고 다 짠 거야. 박사하고 이재명하고 다 짠 거야. 거기만 해도 딱 드러난 거. 옛날에 그 선거 전날 그 저기 YTN 그거 하도 재미 보듯이. 자, 이거 보니까 이 예전에 한 것처럼 다 짜갖고 뉴스타파 이렇게 선거 3일 전에 풀었다 이런 얘기인데요. 이 녹취록 혹시 들으신 적 있으십니까? 네, 저 녹취록은 그 유동규 씨가 최근 항소심에서 제출한 그 파일과 녹음 녹취록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 녹취록은 2023년 4월에 유동규와 나무기 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자, 수사는 2023년 8월에 착수했나요?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 이게 명예훼손 단순 명예훼손 사건이 아니고 김만배 씨의 금품 살포 및 허위사실 유포 관련 사항을 수사한 것으로 2023년 여름 이후에 가을경 무렵부터 시작됐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대장동 판결문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이재명 성남시장이 재선할 때 남욱 변호사가 시간 YTN 기자를 통해서 한마디로 이런 일을 했다. 그때 한 것처럼 한 것이죠. 이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2014년 이재명 전 성남시장의 재선 선거 며칠 전으로 기억이 되는데 그때 김만배 씨가 YTN 아는 기자를 통해서 허위사실 보도를 하게끔 해주고 그게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 그 부분이 저희 수사 과정에서 확인됐고 1심 재판에서도 그 부분이 그 김만배의 민간업자가 이재명 전 성남시장에게 정치적 이익을 준 것이라는 취지로 판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이런 녹취록 좀 붙여보면 윤석열 가짜 뉴스 사건은 실제로 있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죠. 네, 그렇습니다. 저 위원장님 예, 그리고 정리해 저 주세요. 위원님 그 네. 통계 관련 네. 해서 저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저는 충분히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허용해 주시면 제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답변하세요.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관련된 거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저 18년 3월 8일에 감사원은 제가 뭐냐면 비서관일 때 부동산원 전 원장과 18년 3월 8일 날 같이 저녁을 한 다음에 제가 저렇게 앞으로 BH 입맛대로 하라라고 뭐냐면 감사원은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저한테 감사를 할 때는 저걸 물은 것도 없어요. 감사가 끝난 다음에 일방적으로 발표를 합니다. 아니요. 일단은 제가 관련된 것부터 먼저 말씀을 드려야죠. 다음에 둘째, 제가 검찰에는 3월 8일 날 나는 그 사람과 저녁을 한 적이 없다. 왜냐하면 3월 8일 날 내가 사람을 만나면 청와대 업무 추진 카드로 내가 계산을 하니 대통령 기록관에 있는 내 영수증을 봐라. 그렇게 해서 재판부에서 허락을 해 주셔서 대통령 기록관에 있는 18년 3월 8일자 그날 제가 저녁 식사를 제가 계산을 했습니다. 국토부의 다른 직원들하고. 그래서 저한테 묻지도 않은 걸 일방적으로 발표를 하는 거고, 다음에 저기에 많은 그 카톡들은 앞뒤 전후의 내역을 같이 봐야 돼요. 그래서 저거를 잘라버린 다음에 저것만 일방적으로 보여주고 저거를 뭐냐면 통계 조작으로 몰아버리면 여기에 제2비서관님이 어떻게 했다 앞에 한번 보세요. 이게 지금 카톡방 말이면 다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아니요. 한번 보십시다. 자, 하나씩 따져볼까요? 아직 뭡니까 이거? 제가 입맛에 맞게 잘해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러잖아요. 아니 아까 다 틀은 내용 아니에요? 아니요. 그래서 그 내용은 제가 할 말이 없다고요. 아니 그러니까 아니 아까 틀은 내용이시니까 예. 예. 예? 그러니까 이 자체가 다시 모든 것들이 국정조사에서 이제 드러났고 우리 윤성원 증인이 하지 않은 내용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예. 이거 뒤집어요? 재판 가서 하세요. 재판 받고 있으면서. 안 그래도 그러니까- 열심히 안 그래도 열심히 저희들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재판 가서 하라 그랬으니까 재판에서 예, 예. 어떻게 했는지 한 번 더 말씀해 보세요. 네. 그래요. 원의 직원들이 전부 다 허위로 이런 카톡방을 예, 의원님. 예, 말씀하세요. 맞죠? 말씀 좀 듣고요. 예. 아, 아니 아까 재판정에서 하라 그랬으니까 재판정에서 얘기하셨죠? 예, 그거는 다 설명을 다 했습니다. 네, 네. 재판정에서 저게 증거로 올라왔을 때 전부 다 이야기하고 보니까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네. 그러면 그리고 여직 예. 아 제가 언제 위원을 면박을 드렸어요? 아니 제가 언제 위원을 면박을 드렸어요? 사실을. 아니 내가 언제 면박을 드렸어요? 마지막 하나를 더 팩트 체크하면 아까 남욱과 유동규의 그 녹취는 2022년 9월 16일 남욱을 강백신 검사 등이 구치감으로 체포해서 데리고 와서 2박 3일을 넣어놓은 다음에 진술이 바뀐 겁니다. 이게 22년 9월 16일 날 체포해서 데리고 가서 남욱 증인을 놓고 배를 가르는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지금 이거는 23년 4월 녹취라는 거 아닙니까?
아니 23년 4월 녹취라는 거죠? 조금 전에 아니 이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나경원 위원님께서 23년 4월 녹취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아니 그게 아니라 여지껏 정영학 녹취록은 그전 녹취록이고 지금 녹취록은 23년 4월 녹취록입니다. 예. 예. 그럼 마저 좀 더 얘기하시겠습니까? 아니 녹취의 날짜를 명확히 하는 겁니다. 녹취의 날짜를. 그러니까 녹취가 그 전에 있는 녹취가 아니라 23년 4월 녹취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예, 예. 아니 지난번에는 말씀 안 하셔서 우리가 알았고, 자, 네. 여러분이 남욱 변호인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 조작 수사해온 거 아닙니까? 여지껏 수없이 많은 조작 수사, 조작 기소가 있었던 거 아니에요? 누가 남욱 편을 들었다 그래? 어디서 왜곡을 하고 그래요? 내가 무슨 남욱 편을 들었어? 아니 여러분 이 녹취는 23년 4월 녹취입니다. 그걸 명확히 합니다. 예, 23년 4월 녹취예요. 그 전에 있는 정영학 녹취라고 헷갈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제가 보기에는 하이라이트예요. 조작의 하이라이트. 자, 강백신 증인은 들어가시고요. 다음은 김동화 의원님. 자, 김동화 의원님까지 질의하시고 잠시 정회했다가 네 그랬다가 네. 김동화 의원 했고 전용기 의원까지 질의하시고 그리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거짓말하고 그래. 아까 자, 김영동 의원 이야기하세요. 아니 잠깐. 김영동 의원이 진실을 얘기하세요. 내가 송석준 의원 앞에서 잘랐어요? 아니면 어떻게 했어요? 빨리 이야기하세요. 송석준 의원이 약속이 있답니다. 송석준 의원 앞에서 정리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나한테. 그거니 맞다고. 그 자꾸 배려한 거 인정하면서 지금 딴소리 하고 있어. 이 사람. 그래서 오후에 첫 번째 질의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짓말하면 옆에 사람들이 자꾸 또 자, 그러니까 다 계산들을 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아까 한 번 더 체크를 하면 송석준 의원까지 할까 어떨까 했는데 약속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했잖아요. 근데 뭐 자기 앞에서 잘랐다고. 이 사람이 아다르고 어다릅니다. 그러시면 안 돼요. 아셨죠? 자, 아니 지금은 전용기 의원까지 하시고 오후에도 첫 질의 드릴게요. 반말하지 말고. 자, 전용기 의원.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게 이제 남욱 증인이 범죄자라서 말 들으면 안 된다 이렇게 국민의힘 주장하시는데 그 범죄 혐의에 있는 박용철 씨가 리오남 필리핀에 있다는 거는 그렇게 맹신하시면서 남욱 씨는 얘기하면 안 된다는 게 그 말이 됩니까? 그리고 유동규 씨의 녹취록을 믿으면서 그 박상현 검사 녹취록 왜 안 믿는 거예요? 다 깝깝하네, 깝깝해. 저 할게요. 그리고 존경하는 곽규태 의원께서 그리고 나경원 의원께서 계속 뭐 말씀하시길래 말씀드리는데 국정원 기록에 남아있기 때문에 무죄다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그 TF에서 이미 국정원에서 고발하기 전에 국정원 직원들의 진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보호조치라고 하는 직원들의 진술은 무시하고 삭제했다라고 하는 그 진술만 취사 선택해서 보고서를 만든 공문서 위조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거를 지적하고 있는데 왜 뭐 판결문에서 뭐 삭제 이런 데 빠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최혁 증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TF를 통해서 삭제 지시한 내용만 보고받았지 보호 조치 회수하라는 직원들의 진술은 받지 못했다라고 제가 3번, 4번 물어봤는데 그렇게 대답하고 있잖아요. 김규현 증인 그렇지 않습니까? 보고 못 받으신 거잖아요. 이렇게 보호 조치하라고 하는 증인들의 말은. 저는 감찰 보고서를 보고받았습니다. 그러니까요. 최혁 증인도 못 봤대요. 그래서 제가 이것까지 공개 안 하려는데 보여드릴게요. 진술조서, 국가정보원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직책이 들어간 진술조서입니다. 보세요. 아까 증인께서 뭐라 하셨냐면 이거 누가 적었는지 봐야 된다고 했죠? 이거 국정원 문건입니다. 이거 진술 받았어요. 7월 7일 지금 몇 시라고 돼 있어요. 시간까지 정확하게 나와 있는 언제 조사받았는지 7월 7일 사인까지 다 한 내용입니다. 이거 진술 없었습니까? 진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취사 선택해서 하지 않은 거예요. 그 다음 페이지 넣어주세요. 이건 7월 4일 내용입니다. 삭제라는 표현은 아니다라고 명백히 얘기했어요. 이거 7월 4일이에요. 대통령 7월 5일날 보고했죠. 7월 4일날 진술서 뻔히 있는데 왜 이거는 대통령한테 보고 안 하고 허위 보고합니까? 왜 TF에서 본인들이 원하는 자료만 갖고 와서 대통령한테 허위 보고합니까? 국정원장님. 국정원장은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TF에서 뻔히 양쪽의 진술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사서색에서 공무서 위조해서 보고한 거는 허위 보고예요. 말씀해 보세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저는 감찰한 최종 결과를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밑에 TF에서 발표하는 거 맹신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결론적으로 삭제 아니라고 하는 증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을 빼놓고 원장께서 대통령께 보고하셨기 때문에 그게 허위 보고라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 그 취사 선택에서 문건을 만든 사람은 허위 공문서 작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발 자체가 조작됐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러나 지금 뭐 여러 의원들 말씀하셨지만 그 법원에서도 그 문서가 삭제됐다는 건 사실이다. 다만 오케이. 자, 법원 계속 국민의힘도 딴소리 하잖아요. 봐봐요. 지금 그 2020년 9월 23일 날 원장 지시사항 조치 지금 띄워드릴게요. 전량 회수 원본 보존 지시를 국정원장이 내립니다. 이거 봤습니까? 저런 얘기는 지금 못 봤죠. 도대체 뭘 보고 일한 겁니까? 국정원장이. 아니 그러니까 국정원장이 크로스 체크도 안 하고 밑에서 그냥 본인 원하는 거 갖고 왔고 야 고발해라 하면 고발하고. 전 의원님. 이거는 직무유기예요. 전량 회수라는 것은 어떻게 회수를 합니까? 전자문서를. 네? 전자문서를 전량 어떻게 회수합니까? 국정원에서 문건을 그 SI 보냈던 거 회수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 삭제라는 건 법원에서 국정원에서 어제 저희 방 와서 보고를 뭐라고 했냐면 이거는 이메일 형식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보기 전에 회수 조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원장 그거 모릅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고 알겠습니다. 원본 보존 지시가 있네. 원전 보지시라고 적혀 있잖아요. 증거를 보고도 그렇게 얘기합니까? 받으세요. 다른 사람 다 받던데 왜 국민의힘 보고 안 받고 와서 여기 와서 이상한 소리 하는 거예요. 자, 다음 질의 넘어갈게요. 아, 나 깜깜하네. 그리고 감사원 수사 조작했던 거 틀어주세요. 아까 전에 정태원, 존경하는 정태원님 말씀하셨는데 잠깐만 멈춰주시고 또 한번 부를게요. 1분밖에 안 남았네. 하동수 시장님. 말씀하신 그 자료입니다. 여기에 증인께서 이거는 제가 진술한 게 아닙니다 라고 나서 찍찍 끊고 나서 아니라고 하는 지장까지 찍으셨다. 그 문건 맞죠? 예. 앞에 PT에 나와 있습니다. 해당 진술 사실 없음으로 해서 삭제 요청을 했는데 그 이후에 2023년 9월에 448쪽에 대상자의 범죄 혐의 사실을 해가지고 증인께서 지운 내용이 그대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감사원 총장님. 예. 이거 조작 아닙니까? 조작이라고 보입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조작이죠? 예, 맞습니다. 분명히 진술자가 아니라고 지장까지 찍어가지고 뺀 내용이 왜 수사 요청서에 들어갔냐 이겁니다. 지금 우리가 카카오톡 짜깁기 한다 하고 뭐 다른 내용만 가지고 나와서 그렇지 이거는 명백해요. 애초에 감사원에서 조작해서 이 사람이 문제 있다라고 하는 걸 본인의 진술이라고 하면서 하동수의 진술 적어놨습니다. 이걸 조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국정원에서는 다른 사람의 진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호 조치라고 하는 진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뭉개서 그 내용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감사원에서는 이미 본인이 진술한 게 아니라고 하는 내용까지 지장까지 찍었던 내용들을 수사 요청서에 본인의 진술로 둔갑시켜서 수사를 시킵니다. 의원님 수사 정치의 조작 혐의가 또 의심스러운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제 건에 관한 겁니다.
2020년 11월 5주차 변동률을 제가 조작 지시했다고 국토비서관으로서 조작 지시했다고 합니다. 수사 요청서에는 이렇게 적시되어 있습니다. 예. 금요일 날 오후에 국토부 동양계장부터 다음 주 변동률을 청와대가 보고받습니다. 카톡으로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것을 보고 저희 부하직원한테 확인해봐라 그러고 저희 부하직원이 국토부에 다시 확인해보라 그러고 국토부 사무관이 다시 부동산원에 조작을 지시했다는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교묘한 것은 국토부 사무관이 부동산에 조작 지시했다고 소위하는 카톡의 시간은 수사 요청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17시경으로. 근데 분명히 그 동일한 사무관이 청와대에 보고한 카톡의 변동률 보고 시간은 수사 요청에 없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사무관의 카톡이 왜 포렌식을 했는데 한쪽 시간이 있고 다른 쪽 시간이 없는지 제가 궁금해서 감사원 자료를 다 뒤졌습니다.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청와대가 동일한 사무관으로부터 변동률 보고를 받은 시간이 다 같은 날 22시 22분입니다. 밤 10시간 넘은 시간에 저희가 보고를 받았고 근데 제가 그걸 조작 지시해서 국토부 사무관이 부동산원에 지시한 게 17시랍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실제로 이게 명백히 떨어지는 조작인 거예요. 시사 선택에서 공문서 위조하고 대통령한테 국정원장 허위 보고하고 감사원은 분명히 진술 아니라고 한 거 명백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 요청서에 딱 넣어놨습니다. 더 말이 필요합니까? 이상입니다. 잠깐 깜짝 놀랐는데 보고를 받은 건 22시 22분인데 그 수정하라 뭐 이렇게 조작하라 지시한 건 17시다 이렇게 나왔다는 겁니까? 예, 17시로 수사 요청서에 적시되어 있습니다. 보고를 받은 게 22시인데 예, 그렇습니다. 그걸 보고 받은 다음에 수정하라 뭐 조작하라고 지시한 게 17시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고받은 시간이 수사 요청서에 적시되지